이슈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자 헌재에서 헌법재판소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사실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도 처음이고 이런 변론 참여 출석도 뭐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출석했을까? 요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변론에 전혀 응하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안 받다가 요건 다 갔던 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한남성에서 네. 농성전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네.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건재하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예. 공수처 수사를 피해야 되잖아요. 아하. 피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 수사도 피하고 그다음에 죄수복이 아닌 양복과 빨간 넥타이를 메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헌재에 나와서 이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극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닌가. 언제 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 말이네요. 헌재 마지막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이른바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전략적으로 나온 네. 것이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예. 정말 전 정치적 법률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건재함을 드러내는 것, 빨간 넥타이로 상징되는 본인의 어떤 네.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법률적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그런 건 이미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 왜냐하면 관저에서도 체포당할 때 몇몇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재창출에 미랄이 되겠다고, 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건 징계 재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형사 재판, 징계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 수행할 때도 당연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사람한테 직격이 되는 사안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더 민사보다도 훨씬.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본인을 잘 대변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내 입장을 훨씬 더 잘 강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본인한테 이 법률적인 결론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미 그렇지 않구나. 어제 그 여러 나왔던 본인의 육성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이미 이거는 진짜 이상한 국면으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네. 좋지 않은 결론으로 그냥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화장도 한 것 같고요. 네. 머리도 뭐 했고 또 수위보다는 쫙 정장 딱 착용해서 호소차 타고 왔거든요. 이거는 예우를 갖추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어찌 보면 특혜죠. 특혜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1심 선고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났기 네.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저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뭐 그 특혜 비슷하게 주는 건데 저는 저런 모습을 영상으로 TV로 보여주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대한 메시지다. 메시지다. 예. 메시지다. 이른바 친왕병, 근왕병들이 널리 본인을 중심으로 구치소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시위대를 부르는 거거든 저게. 네. 이거 정말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고 예. 더군다나 그런 상황이 이미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돌릴 것 같아요. 아니 되돌리는 순간 네. 이 나라는 거의 망하는 거예요. 네.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지금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상황인데 네.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눈에서 페이드아웃 됐어요. 네. 그런데 스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국민들 눈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끝까지 헌재가 선고될 때까지 희망 고문을 주려고 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제 이 출석에서 답변하는 것도 네. 참 계엄 정당성 본인이 입장도 밝혔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 답변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고요. 예. 일단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재판부를 설득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 일단 저는 그 주심 재판관도 네. 그렇지만 문영배 지금 재판장이죠. 재판장 예. 을 역임하고 있는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 비상 입법기구 쪽지는 본인이 건넸냐라고 일단 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영장실질에서도 딱 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걸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더라도 이게 설사 정당한 개헌의 요건이 무르익어서 개헌 발동을 했더라도 국회를 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어요. 네. 국회를 해산하거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순간 이거는 더 들여다볼 여지도 없는 그 길목에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영장실질을 받을 때는 차은경 부장판사한테 아 글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용현이 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명시적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고 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했을 것이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비상 입법기구를 만드는데 예산 지원하고 지금 국회에 가는 예산 지원 다 끊으라는 취지예요.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고 포고령과 똑같은 폰트와 그 형식을 갖춰서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쓰는 거 작성하는 실무를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윤석열이 허가 없이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책임을 미루고 방기하고 또 결정적인 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김용현한테 받았으면 김용현한테 받았다 그러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받았다고 합니까? 할 일은 없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안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국방부 장관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지만 뭐 답변하는 거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걸 피해 나갈 답변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형사 사건의 예. 자범 수준의 답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현재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계엄을 했다. 계엄한 이유도 쭉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파생된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 적이 없다. 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이 아니면 기재부 장관한테 그 쪽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된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도 국회 해산하라 그러고 국회 해산을 해서 국회 입법 대책기구를 만들었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예비비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한테 기재부 장관한테 그 쪽지를 줍니까? 그걸 본인이 안 했다고요? 사실 보면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건 검찰총장을 지냈고 네. 검사했고 수많은 그 형사 사건을 다뤄봤을 건데 네. 정말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자범 수준의 답변이다 이거예요. 답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또 하나 질문이 또 큰 질문이 그겁니다. 그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문영배 재판장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아니라고.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게 상호 모순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네. 선별하는 작업이 있는 거죠. 이걸 증명력을 체크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증명력이 누구한테 더 있을 것인가?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면 그래요. 일단 국정원 2차장 막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네.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 나갔던 사령관들 문을 부수고서라도 가라. 끄집어내라. 지금 끄집어내라. 왜 4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거 계엄이 해제됐습니다라고 물었을 때는 계엄 2차, 3차 계엄 내가 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하라. 라는 일치된 그리고 그 정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현장 사령관들과 이 관련 국정원 2차장의 진술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켠으로 흔들리지 않게 있는데 아니다.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존재 사실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으려면 있다라는 사실을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상으로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재판부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파면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한다. 판사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국민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지금 장유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령관들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말할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될 일입니까 이게? 아니, 본인만 혼자 아니라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수의 증언이 있잖아요. 네. 복수의 동일한 증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네. 일반 형사 사건의 자범도 이렇게 답변 안 한다니까요. 예? 아 명색이 검사의 검찰총장 출신의 그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그냥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믿습니까 이걸? 예? 이건 얘기가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 속으로. 얘기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예. 참. 물론 네. 피고인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래도 자기 객관화를 해서 네. 객관적으로 내가 이게 아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명력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 이 진술로서 아예 파면에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 생각 들 정도로 더 심리가 필요한지 변론이 필요한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내일 23일 날 김용현이 출석을 합니다. 저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래 되면 이제 이 대면이 되는 거예요. 대질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포고령 1호 이거 그리고 이 쪽지 비상계엄 입법기구 쪽지 이거 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 공방이 될까요? 저는 그러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왜냐하면 다 자기의 지시를 받던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특히 1호 증인 김용현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핑퐁이 있었어요. 포고령 1호? 왜냐하면 포고령 1호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위헌 위법적인 이 계엄이었다는 거의 증거물이에요. 맞습니다. 정치 활동을 일체 국회를 마비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김용현이 잘못 써왔어. 이거 잘못 뺏겨왔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못 뺏겼다면 과거에 이런 포고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유신 때도 정치 활동을 정치 관련 집회 시위를 중지해도 국회를 해산하고 없앤다는 그런 포고령이 들어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뭘 베낄 것 자체도 없는데 베낄 게 없는데. 김용현한테 다 미루죠. 김용현 씨 측 변호인들이 바로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봤다던데. 그리고 저는 이 후자의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죠. 이걸 대통령이 보지 않고 네. 알아서 김용현이 써온 거를 그냥 발표하라고 했다? 그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한 명, 윤석열입니다. 당시 대통령. 그런데 네. 그 증언을 할 때 눈을 부릅뜨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이거는 탈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개폐막을 설치해야 된다. 커튼을 치고 네. 얼굴 안 보고 좀 하게. 원래 형사재판에서 성범죄나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축이 될 수 그렇죠. 있는 피해자 상황인데. 가해자가 같이 만나면. 그런데 지금은 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김용현 씨 답변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이른바 그 비상 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해서 네. 당신이 썼냐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예. 대리인단이 김용현이 썼다던데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 걸로 봐선 이미 좀 위축이 되고 위축돼 있고 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의도하기 위해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속에 맞아요. 우두머리로 본인이 뒤집었을 생각은 그럴 없을 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내란 속에 우두머리는 최고형이 사형인데, 예? 그럼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의 그 지시를 받아서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의 그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선 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죠. 모든 그렇죠.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이죠. 본인이 한 건데요. 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겁한 거다. 비겁하죠.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 까발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 변호인들이 네. 김영원 장관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뒤집어 당신이 쓴다. 우두머리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데 둘 다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네.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거 둘다 어떻게 할 거냐. 우두머리. 예. 그럼 다 일일이 지시받은 거에 대해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사자를 설득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이니까요. 내일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오히려 김용현이
말 맞추기 해가지고 뭐 됐다 그러면 그건 더 저는 안 좋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명색이 대통령에 있던 사람인데 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시킨 대로 했다? 그게 말이 안 됩니까? 맞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스타일상. 버럭인데. 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변론 기일 날 또 다시 주목하기로 하고요.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변론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병원에 갔습니다. 구치소로 가지 않고 특히 구치소에서는 공수처가 강제 구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치소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간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뭐 안과 질환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통상 좀 그 원래 좀 몸이 좋지 않다라는 네네네. 뭐 이야기는 있으니까 그것 때문인가 뭐 당뇨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있고 하지만 일단 눈 질환 관련해서 갔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눈길을 끄는 건 뭐 병원은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시간에 공수처가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행형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과 공수처의 어떤 소통은 최소한 잘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냐 하지만 네. 법이 없는 건요,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이런 조사를 거부하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 거죠. 영장이 한번 발부되면 강제 인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가능하다. 가능하죠. 아마 그 사람도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판례를 만든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사에 불응하고 또 불응할 여러 사유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자초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안 나가면서 헌재는 나가고, 헌재에서 들어갈 때 공수처가 대기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으로 향하고. 가버리고. 예, 비겁하죠. 어떻게 봐요? 이거 좀 미리 좀 이렇게 협조가 되거나 얘기가 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예. 구치소로 구속영장을 왜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아요. 아,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수사를 안 받아. 아하. 구치소에 그러네요. 있으면서도 병원을 다녀. 아무 상관없네요. 예. 그러면서도 술만 못 먹을 뿐이지 똑같네요. 그것도 모르죠. 아,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모르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본인 스스로 다 입증하고 증명해 주는 거고요.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누리겠다. 아, 예. 일반 형사범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아, 병원에 지금 가는 게 참 병원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9시까지 있었다면서요? 다 수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공수처 수사 피하기의 일환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수처도 좀 안타까운 게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입장이 좀 그럴 거예요. 이런 진작에 좀 알았으면 헛걸음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강제 구인한다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녁 없이 계속 저기 있다 그냥 온 거잖아요. 나중에 알게 돼서. 예. 뭔가 지금 말씀처럼 뭐 할 수 있는 거는 피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을 네. 모두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의도는 너무 뻔한 거예요. 어쨌든 반격의 기회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모색하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본인 지지층한테는 주겠다는 건데,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헛된 망상에 가깝습니다. 지금 변론도 기본 골자는 망상에 근거하고 있는데, 망상에, 예. 이런 기대도 망상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라면 네.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면 안 되죠. 네. 자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이 완전 초토화되고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전략을 펴니까?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지도자 그래도 대통령씩이나 한 양반인데 어떻게 메시지를 경찰도 잘못했고 뭐 지지자들 평화를 뭐 향해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주 양비론을 취하면서 비겁한 행태를 하고 있는다. 아, 정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려고 이러니까. 진짜. 눈에 띄는 것 중에 참 결국 국가는 절단납니다. 뭐 진실 앞에 거짓이 이길 수가 없을 거니까 뭐 탄핵되고 뭐 재판 받고 이거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일부 또 국민의힘 정치인도 따라서 저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 나가지고 정말 이거 돼도 괜찮다 이러는 걸로 느껴지거든. 이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알 거예요. 검사도 했고 검찰총장도 더 잘 알겠죠. 자기가 그다음에 한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본인이 주인공 수사했어요. 본인. 수사를 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특별검사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왜 모르겠어요. 안 된다는 거 알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국론분열에 그 소용돌이 속에 네. 본인이 계속 서는 건데 그게 무슨 정치라고 생각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반성하고 자숙하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변론이 필요하다면 물론 헌재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병원에 마음대로 되긴 가고. 하지만 네. 예. 네. 그래도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국민을 엄청나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요 자기 지지층 끝까지 자기한테 남지 않습니다. 남겠어요? 인용되는 순간 그게 남겠냐고요. 네. 예. 저는 그 더 눈에 띄는 게 그 국민의힘 정당의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네. 그 정치인들 네. 특히 양비론을 계속 펼쳐요. 네. 폭도도 잘못이면 경찰 잘못이다. 네. 등으로 결국은 윤석열 아직까지 옹호하고 비호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진짜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정말 보수 정당이 이러면 안 돼요. 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법치주의를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지향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너무 실망을 한 게 온건하고 합리적이다는 평가가 있고 그랬는데 당을 완전히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사법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요. 네. 지금 폭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불법의 불법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짓 공문서라고 칭합니다. 네. 그러면 이 폭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판사도 불법을 해? 우리라고 불법을 왜 못하냐라고 그러니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귀결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사실 판을 깔아줬죠. 김민전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제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느냐? 아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일 나쁜 게 저는 양비론이라고 봐요. 네. 이건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 불법 공권력과 어떤 폭도들의 격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측과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다툼입니다. 이게 마치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뭔가 격돌하고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 주제를 완전히 오도해 버리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혁보수 이런 기치 걸었지만 국민 외면받았고 그냥 낱낱이 흩어졌고 그리고 결국에 정권을 빼앗기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뭉치자라는 그런 전략. 그런데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지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그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출당을 시키던 대통령이 끊어였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는데 지금 끝까지 같이 가려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화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전강훈당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 한 15%의 기대는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그 주도 세력이 네. 주로 그 보수 극렬 보수층이 많다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구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TK나 영남 지역 거기에 예.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영원히 비주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집권할 가능성 거의 제로로 지금 수렴되는 게 아니냐. 물론 몇 명의 국회의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왜? 그 지역만 장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집권하려면 전국적으로 예. 돼야 되는데. 이른바 영남 자민련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훨씬 의석수나 지지율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두 번의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국민들 내리에 있을 건데 이 상황을 적절하게 끊어내지 못한 정치적 결단이 없는 이 정당이 네.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모르지 않을 거 모르나요? 왜 끝까지 저렇게 가고 좀 눈에 띄는 게
그 안에서도 일부 뭐 적용 정말 소수 의원밖에 없어요. 네. 대다수 의원이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네.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왜 말들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극렬 보수 유튜브와 네. 그다음에 그 거리에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지지층과 네. 그다음에 지역의 그 골수 지지층이라고 하죠. 골수 네. 지지층 우파 예. 그 오른쪽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완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 예,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거 포위된 안 거죠. 보인다. 이게 극우 유튜버들의 엄청난 극성에 네. 못 견디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장 변호사님. 저는 결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결탁하고 있다, 사람들이 아예. 어떤 미래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오로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몰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과거의 사례도 있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점점 정치적 지분을 넓혀가고 있는 이른바 완전 강성 아스팔트 우파 정강훈 목사로 대변되는 이 세력 무시 못합니다. 네. 이를테면 자기가 나중에 선거 치르는데 와서 낙선을 운동을 하고 그때 눈도장을 찍었니 안 찍었니 이러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연명하기 위해서는 호흡기라도 달고 있기 위해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그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이미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솔직하고 담백한 자세일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극강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게 전 그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좀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그 집행 때 떡국 먹으러 와라 했는데 떡국도 안 먹고 그냥 밥은 안 가기는 먹었죠. 갔더라고. 가긴 갔고 마지막 2차 때도 일부만 올라갔지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본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다만 그 간 사람은 그래도 윤석열 지키려는 사람으로 보여. 또 그런 어떤 좀 괴리감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옆에 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결국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만 원하죠. 아 그런 것만. 실제 정치적 이익은 나의 이익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뭐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면 이래 되면 극우 정당도 정당이지만 이게 마무리될 쯤에 국민의힘 정당이 위헌 정당이 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게 계속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헌 정당이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사법부를 공격한 사람들한테 지금 현안 질의를 봐도 경찰이 문을 열어줬다. 아주 이게 편집 가공된 사실 예. 그런 영상을 틀면서 그리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경찰이 물러서 그랬다라고 하다가 또 지도부는 경찰이 민노총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하면서 이 정도면은 저는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권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어떤 복지와 안위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정당처럼 보이고 그거는 본인들이 자초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변하거나 모색하거나 그럴까 그래 보이지 않아요. 지지율이 지금 오른다라는 거에 고무돼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거 한번 질문 드려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지지율 상당히 올랐어요. 저는 1회석인 줄 알았더만 대다수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기본적으로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다. 네. 이건 좀 봐야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과대 대표되고 있다. 아하, 이런 과대 측면이 대표. 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지지율을 보면서 좀 고민해야 될 게 민주당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섰다. 이미 끝났다. 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나머지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하.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는 과대대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가표집이라 하죠. 예, 그죠, 예. 그거. 예. 그러나 일정 부분 그 동정이나 그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그건 봐야 있다고 됩니다. 봐요. 호남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호남의 출신이시니까 30몇 깜짝 놀랐어요. 호남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국민의힘을 없는데 지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네. 대로 과대대표, 과대대표다. 그다음에 네. 나머지 분들이 윤에 대한 그 물으면 네. 아니 다 끝난 걸 왜 물어? 더 이상 묻지 마. 끊어버릴까?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취해서 더 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